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길이로 이렇게 첫 이미지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첫 이미지로 눈에 띄는 글씨를 써서 내가 어떤 영상을 했는지 제목을 써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 보기 전에 글씨나 뭐 사람 얼굴 그런 걸 보면서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썸네일을 해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썸네일 없이 영상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클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분 쇼츠 같은 경우는 그쵸, 그쵸. 이제 그 핸드폰 자체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일단 1분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썸네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기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썸네일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독서 모임 했던 건데 독서 모임 같은 거 이제 공지할 때도 이런 썸네일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 언제고 시간 언제고 어떤 책 제목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1월 달에 하는 또 제가 하는 또 독서 모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 그 다음에 책 제목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제목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썸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썸네일을 할 건데 가로 길이에요. 가로 길이. 썸네일, 그러니까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세로로 긴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뭐 인스타에 올리는 식으로 1대1로 돼서 사각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올리려면은 뭐 조금 더 길게 긴 화면 긴 이렇게 세로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16대 9, 그러니까 16대 9, 가로 16, 세로 9 그렇게 생각해서 16대 9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만 올리게 되면은 그냥 글씨 없이 그냥 이미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편집하지 않는 이상은 자막 넣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미지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자막을 넣었다고 해도 그래도 썸네일은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첫 이미지를 보고 클릭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부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세부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이 괜찮아서 내가 뭔가 좀 추천 코스를 좀 위주로 좀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친구들과 가기 좋은 완벽한 여행지 하고 뭐 세부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초보도 쉽게 하고 그다음에 뭐 썸네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걸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천연 비누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천연 비누 뭐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캔바로 할 거예요. 캔바. 캔바라는 앱으로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디자인이 들어가려면은 노트북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많이 해야 될 때는 노트북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피로도가 있어요. 핸드폰은.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또 노트북 없이 바로바로 만들기는 편하긴 한데 많이 만들려면 약간 또 피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핸드폰으로 좀 익숙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트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이렇게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만드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일단 캔바 앱이라는 게 있어요. 캔바 앱. CANVA. 캔바 앱 파란색 그 배경 색깔로 된 영문으로 CANVA라고 써져 있는 캔바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캔바라는 앱을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거의 아마 핸드폰으로 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습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를 해서 들으시고, 실습은 저기 하실 수 있는 분만 해보시고, 실습 여기 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메모를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되세요. 일단 들어가는 순서를 해볼게요. 썸네일 만드는 순서. 캔바라는 앱을 들어가요. 캔바. 캔바라는 앱은 다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만드는 방법 맨 밑에 보면은 홈, 프로젝트, 플러스, 템플릿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맨 밑에 글씨. 지금 위쪽에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홈, 프로젝트, 그리고 플러스, 보라색 동그라미 보이죠? 가운데. 그리고 옆에 템플릿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템플릿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템플릿.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무작정 떠나는 국내 여행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것도 지금 썸네일이에요.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템플릿 칸을 딱 눌러요. 그러면 맨 위에 검색란에 수천 개의 템플릿 검색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서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유튜브 썸네일. 예,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긴 사이즈의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왕관 모양이 많이 있죠. 프로라고 써져 있거나 왕관이라고 써져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유료예요. 왕관하고 프로라고 써져 있는 건 유료기 때문에 유료 말고 왕관하고 그다음에 프로라고 써져 있지 않는 걸로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그냥 빈칸에서 또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빈칸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한번 그냥 있는 글자에서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소박한 여행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소박한 여행. 여기는 왕관이 없어요. 그래서 왕관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왕관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은 여기는 글자를 누르면은 이 글자에서 내가 글자만 바꾸면 되고요. 사진을 누르면은 사진에서 내 사진만 또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오른쪽에는 내가 관련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눌러요.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죠.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 밑에 바꾸기라는 글씨가 생겨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색 테두리가 없을 때는 밑에 바꾸기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냥 디자인 요소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인물을 한번 누를게요. 사진을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바꾸기라는 글씨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바꾸기를 눌러요. 누르면은 갤러리에 내 사진이 이제 쫙 떠요. 갤러리에 내 사진이 쫙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진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건 뭐냐면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캔바에서 제공한 사진을 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내 사진을 넣고 싶으면은 갤러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봐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하나 눌러봐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크기, 여기 보라색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 보라색 왼쪽에 하얗게 동그라미 돼 있는 데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아까 좀 컸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컸으니까 조금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면은 좀 작아져요. 크기가. 다시 사진을 딱 눌러요. 누르면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왼쪽에 그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세로선을 만지면은 이렇게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박한 여행이라고 써져 있는 테두리를 딱 누르면은 여기 또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죠. 보라색 테두리를 또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또 변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또 변형이 돼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에다 글씨를 바꿀 때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색깔이랑 디자인을 그대로 두고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여기서 많이 바꾸려고 하면은 좀 힘들고, 여기서 그냥 많이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박한 여행인데 여기서 내가 다른 말로 또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글자를 누르면은 밑에 편집이라는 칸이 생겨요. 다시 볼게요. 글자를 안 눌렀을 때 보라색 칸이 없을 때는 밑에 디자인 요소라고 글씨가 보이죠? 근데 소박한 여행 글자를 딱 누르니까 밑에 편집이라는 게 나와요. 편집이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 밑에다가 편집을 누르면은 내가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지 추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또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바카나라고 써져 있는 거는 또 눌러요. 눌러서 글자를 눌러서 또 편집이라는 칸이 그러니까 밑에 바카나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편집이라는 칸이 생겨요. 거기다가 또 내가 쓰고 싶은 또 말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지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 그냥 디지털 여행 가이드라는 닉네임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닉네임을 한번 적어 보고 그리고 이제 글씨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여행 가이드라고 쓰니까 글씨가 한 줄로 안 갔죠. 그럴 때는 여기를 눌렀을 때 그룹 해제라는 게 떠요. 그럼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여행지 추천이라는 큰 글씨와 디지털 여행 가이드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룹 해제를 누르니까 이게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자리 배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여행 가이드가 한 줄로 안 돼 있죠. 그러면 눌러서 보라색 테두리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 끝을 이렇게 누르면은 글씨가 일자로 이렇게 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글자가 좀 작아 보이니까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디지털 여행 가이드를 딱 눌러서 또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 밑에 글꼴 크기, AA라는 글꼴 크기가 보여요. 그러면 글꼴 크기에서 지금 41.7로 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힐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X로 나오고 다시 또 글자가 또 한 줄로 또 안 됐죠? 그러면 한번 눌러서 옆을 또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옆으로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있는 글씨에다가 글씨 바꾸고
사진칸에다가 내 사진만 넣고 그렇게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사진을 눌러서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또 다른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 된 거예요. 글씨 어떤 글씨 쓸 건지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사진 바꾸고, 사진 눌렀을 때 밑에 바꾸기라는 글씨가 생기면 그때 바꾸기 하면 되고, 글씨를 눌렀을 때 편집이라는 칸이 밑에 뜨면은 그때 또 편집이라는 칸을 또 쓰면 돼요. 그러면 다 됐으니까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 할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화살표를 누르면은 화살표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가운데, 그냥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네, 유다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네,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볼게요.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만든 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만든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캔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는 다른 데네요. 캔바. CANVA. 여기서 캔바라는 거는 썸네일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터라든가 안내장이라든가 뭐 결혼식 돌잔치 뭐 안내장 뭐 또 뭐 행사 안내장 아니면 뭐 수업 안내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썸네일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썸네일 만드는 거 하는 거 유튜브 썸네일. 지금 아까 나온 걸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X로 나오고 그냥 다시 나오기로 할게요. 다시 나오기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아예 그냥 모두 닫기로 해서 나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유튜브 썸네일이 있으면 또 유튜브 썸네일 들어가는 방법이 아까는 검색 위에 돋보기 모양에서 검색으로 들어갔죠.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근데 또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은 소셜 미디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소셜 미디어. 동영상 뭐 프레젠테이션 그렇게 써 있는 그 칸에 보면은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소셜 미디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토리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약간 옆으로 밀어보세요. 옆으로 밀어보면은 유튜브, 틱톡 동영상 옆에 보면은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글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썸네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이 나와요. 이런 예시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골라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왕관이나 프로라고 써져 있는 건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왕관이나 프로라고 써져 있는 거는 사용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소박한 여행 하나 했잖아요. 근데 또 옆에 칸쿤이라는 글자가 또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또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원래 원본이 신혼부부를 위한 완벽한 여행지 칸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아까 다른 걸로 했죠. 다른 걸로 이걸로 만들었죠. 친구들과 가기 좋은 완벽한 여행지 세부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로 글자만 바꾸면 돼요. 여기는 배경이 이쁘니까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는 글자만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만 한번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가기 좋은
완벽한 여행지, 뭐, 세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신혼부부를 위한 이 글씨를 눌러요. 누르면은 밑에 편집이라는 칸이 생겨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밑에는 편집이라는 칸이 안 보여요. 근데 신혼부부를 위한 글자를 딱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편집칸이 생겨요. 그러면 편집에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말로 바꾸면 돼요. 친구들과 가고 싶은. 그리고 완벽한 여행지는 괜찮으니까 그대로 놔둬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칸쿤이라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칸쿤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칸쿤이라는 글자를 딱 누르고 편집 칸에 편집 이 글자가 뜨죠. 글자가 뜨면은 거기서 글자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뭐 세부 말고 뭐 발리로 한번 해볼까요? 뭐 발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또 말로 또 써주면 돼요. 여행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리는 이쪽으로 놔둬도 됐지만 내가 뭐 옮기고 싶으면 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썸네일 글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는 글자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글자를 쓰면은 원래 유튜브 그 영상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그 플레이 버튼 같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에 글자를 써버리면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는 가운데 쓰던가 아니면 왼쪽에 쓰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글자를 쓸 때는. 그리고 글자를 쓸 때는 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글자를 많이 쓰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핵심되는 주제만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핵심되는 주제만 써주시면 되고 조금 호기심 가는 그런 문구를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글자는 크게, 글자 크기는 크게. 지금 발리 같은 경우는 글꼴 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4로 돼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글자네요. 제일 큰 글자고, 그 다음에 완벽한 여행지 글꼴 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60.5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이렇게 아까 60에서 72로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걸 그래프라고 하나요? 요거를 옆으로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만큼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 숫자가 보이니까 내가 기준을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아까 60.5였다가 지금은 72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고 밑에 X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붙었으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또 올라가요, 글자가.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운데, 가운데 아래 화살표 눌러서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갤러리를 가보면은 이렇게 또 지금 한 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갤러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앨범이라는 칸에 들어가면은 캔바라는 이 칸이 생겨요. 앨범에. 캔바라는 칸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캔바에서 내가 다운로드 한 건 여기에 또 모아져요. 그래서 또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또 만들면 돼요. 전에 봉숭아학당에 그 랄랄 그 방송인 랄랄 두 번 촬영 왔었거든요. 스태프들 같이 거기 피디님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제가 짧게 찍은 거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어 거기 랄랄이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막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어를 써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브를 지금 라이브는 우리 선생님들 아직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브도 썸네일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을 또 써주면 돼요. 꼭 그 채널 이름 꼭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또 써주면 돼요. 다시 또 캔바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운로드가 다 됐다고 나오면은 여기 X표로 나오면 돼요. X표로 나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 친구들과 가고 싶은 완벽한 현재 발리 요거 하나 했잖아요. 요거 하나 한 거에서 한번 이어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다른 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칸을 한번 만들어 보려면은 여기 위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이 있고 거기서 복사라는 글자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가운데 쪽에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저장, 폴더로 이동, 복사. 그러니까 노트가 두 권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 그 복사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요거 하나 글자만 바꿨잖아요. 글자만 바꿨는데 복사를 누르면은 그냥 빈칸이 생겨요. 그러면 빈칸에다가 내가 또 새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새로.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템플릿은 그 왕관 모양이 좀 많다 보니까 내가 또 템플릿 그러니까 왕관을 없는 걸로 한번 골라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빈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쓰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쓰려면은 요거를 내가 원하는 일단 배경을 하나 좀 찾아봐야 돼요. 원하는 배경은 이렇게 흰색 칸 있는 거를 그냥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겨요. 그럼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 바꾸기라는 글자를 눌러요. 바꾸기라는 글자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면은 갤러리에 있는 거고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라는 걸 누르면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그냥 지금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늘 지금 EBS 방송국을 갔다 왔는데요. 오영자 교수님 촬영이 있어서 EBS 방송국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 하나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약간 좀 잘려서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배경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꾸기를 해서 또 뭐 다른 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영상이구나. 지금은 동영상은 할 건 아니고 다시 바꾸기로 들어가 볼게요. 바꾸기로 들어가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에서 마땅한 게 없다 할 때는 그냥 사진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진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서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가을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을 분위기의 사진들이 떠요. 여기 왕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왕관 없는 거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왕관 없는 것 중에서 하나 단풍 이쁜 거 하나 있네요. 여기 왕관 없는 것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로 이렇게 배경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글씨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또 뭐 더 바꾸고 싶으면은 바꾸기 해서 사진으로 가서 또 다른 사진 또 넣어보는 거예요. 이 배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노란색 들어간 게. 그럼 이 배경에다가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배경은 넣고 여기 X 표시 있는 거는 나오시면 돼요. X 표시는 나오고
글씨를 쓰려면은 텍스트, T를 찾아야 돼요. 밑에 T 들어가서 제목을 눌러요. 제목을 누르면은 글씨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글씨를 원하는 글씨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친구들과 가고 싶은 요거 일단은 한 줄을 썼어요.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요. 복사. 지금 일단 지금 아직 복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잘못 누른 것 같으면은 위에 보면은 돌아가기 화살표가 있어요. 맨 위쪽에. 맨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돌아가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전 단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컨트롤 Z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를 글씨를 조금 크게 진하게 먼저 좀 만들고 나서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친구들과 가고 싶은을 한번 눌렀을 때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꼴이라는 걸 가세요. 글꼴이라는 데를 가서 일단 굵은 글씨를 누르세요. 굵은 글씨. 이렇게 진한 글씨 있죠? 굵은 글씨. 이렇게 가는 글씨는 썸네일에는 안 어울려요, 잘.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제목으로 쓸 때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글씨체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넘기면은 밑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를 들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은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AG라고 써져 있는 배경을 눌러보면은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색상이 지금 동그라미가 검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바꿔서 눈에 좀 잘 띄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뭐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X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가독성이 좀 좋게 나왔죠.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진이 좀 이렇게 뭔가 색깔이 진하거나 복잡하게 있거나 그럴 때는 배경을 넣는 게 좋아요. 배경을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글자를 눌러서 글꼴 크기라는 게 있어요. 글꼴 크기로 가서 지금 55로 되어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늘리세요. 늘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글꼴 크기 73까지 지금 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된 거를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된 거를. 네. 네. 그럼 이 상태로 된 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친구들과 가고 싶은 글자를 눌렀을 때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죠. 그 상태에서 위에 노트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걸 누르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글씨는 또 다른 글씨를 써줘야 되겠죠? 친구들과 가고 싶은 여행지 추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X로 일단 나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썸네일을 글자를 쓸 때는 너무 많이 쓰지는 말라,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딱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냥 주제만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글자를 이번에는 두 줄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친구들과 가고 싶은 여행지 추천에서 여행지 추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행 추천 눌러서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글꼴 크기가 있어요. 지금 73으로 돼 있죠. 이걸 더 크게 해볼게요. 더 크게. 그리고 X로 나와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경 색깔 이제 다 이쁘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글씨만 쓰고, 그러니까 썸네일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그냥 배경 적당한 거나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글씨. 내가 딱 그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글씨만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화살표 눌러요. 가운데 아래로 이렇게 된 화살표.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일 끝에 화살표는 뭐냐면은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페이지가 지금 복사를 해서 써서 두 페이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1페이지는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그냥 없이 어차피 또 다운로드 돼도 삭제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할 때는 그냥 이 가운데를 누르면 두 개 다 다시 또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된 거고요. 지금 아까 첫 번째 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를 눌러요. 테두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는 어디서 하냐면은 위에 점점점 누르면은 밑에 뭐 저장, 폴더로 이동, 복사 밑에 쪽에 글씨 있죠. 노트가 두 개 겹친 것처럼 보이는 거. 예, 복사를 누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발리한 거랑 여행지 추천한 거랑 두 장 있고 조금 기다리면은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복사를 다시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왔나 한번 볼게요. 아직 안 나왔네요, 이게. 이제 나왔죠.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와이파이 속도에 따라서 바로 될 때도 있지만 바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내가 연속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놔뒀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빈칸에서 만드는 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뭐죠? 그 캔바 앱을 들어가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원래 되어 있는, 지금 이거는 원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 데다가 글씨 내용만 바꿨어요. 글씨 내용만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였고, 배경도 안 바꿨어요. 배경이, 어, 내가 이제 연관이 되면 놔두는 거고요.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경 안 바꿨고, 글씨만 바꿨어요. 글씨만 바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칸이었어요, 여기. 빈칸이었는데, 아예 하얀색 빈칸이었거든요. 예. 아이고, 아까 우리 손영환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최민수 선생님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나 보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칸에서는 새로 만드는 걸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배경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배경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배경을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하얀 데를 눌러요. 누르면은 보라색 테두리가 생겨요.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여기서 내가 배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색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노란색 배경으로 그냥 해볼까요? 노란색 배경으로 하고 X로 일단 나와요. 그러면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배경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은 좀 가독성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는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T, T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르세요. 누르시고 제목을 누르세요. 이게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라이브를 하고 싶어. 라이브 뭐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그러면 그 썸네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라이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고, 영문으로 LIVE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일단 유튜브 썸네일은 진하게 쓰라 그랬죠. 그러면은 글꼴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쓴 글씨를 눌러요. 눌러서 내가 쓴 글씨를 눌러서 글꼴로 들어가요. 글꼴로 들어가서 일단은 제일 진한 글씨를 누르세요. 이렇게 진한 글씨 있죠. 이런 식으로 검정이 진한 색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한번 비교해 보면은 글씨가 얇은 것보다는 진한 게 더 나아요. 진한 게 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한 글씨를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글꼴 크기로 가세요. 글꼴 크기로 가서 지금 56으로 되어 있는 걸 크게 하세요. 글을, 글자를 아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예 크게. 그리고 여기서 글자 색깔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색상에 들어가서 글자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검정이 제일 낫겠네요. 그냥 검정으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라이브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여기 테두리 그냥 뭐 라이브라는 글자가 그냥 보이니까 크게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글자를 딱 눌렀을 때 밑에 봤을 때 아까 했던 거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 효과. 효과라는 거는 글자를 더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맨 뒤에 보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한번 누르시면은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밑에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노란색이라서 눈에 안 띄잖아요. 배경 자체가 노란색이라서 그럴 때는 배경 색깔을 또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연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X로 나오세요. 그럼 아까보다 가독성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한 번 더 복사를 할게요. 먼저 글자 하나를 진하게 내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손이 두 번, 세 번 안 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눌러서 노트가 겹쳐진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눌러요. 누르면은 글자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되고 여기다가 내가 뭐 쓰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이제 긍정의 힘 TV 제 채널 이름을 이렇게 본인 채널 이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썸네일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뭐 긍정의 힘은 라이브를 더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를 좀 크게 하고 라이브는 글꼴 크기를 가서 더 크게 만들고 긍정의 힘은 또 글꼴 크기로 가서 조금만 작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손가락 눌러서 자리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누르면은 우리가 세 장째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 장이 다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운로드 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 끝에 화살표를 딱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모든 페이지 3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체크를 풀면 돼요. 1번하고 2번은 체크를 풀어요. 그러면 3번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면 완료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운로드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PNG라는 거는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지금 세 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MP4를 누르면은 또 동영상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내가 두 장 이상 되는 거는 동영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갤러리 한번 나와 볼게요.
갤러리에 나와 보면은 여기 캔바라는 칸이 생겨요. 캔바라는 칸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장씩 다운로드 한 거 이런 식으로 네, 한 장씩 다운로드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일단은 자꾸 눌러봐야 돼요. 자꾸 눌러봐야 돼서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요거 정리할게요. 일단 캔바 들어갔을 때 일단 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캔바 들어갔을 때 썸네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일단은 템플릿에 가서 여기 검색칸에다가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 썸네일로 가서 왕관 모양 없는 거 하나 골라서 글씨랑 그림만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다시 들어갔을 때 이게 홈 화면이거든요. 캔바 홈 화면. 여기서 소셜 미디어란 데 들어가요. 소셜 미디어란 데 들어가면은 여기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잖아요. 틱톡, 그중에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을 눌러요.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을 누르면은 내가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나오는 예시들이 나와요. 예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왕관 모양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눌러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서 내가 글자만 바꾸라고 했죠. 이렇게 눌러서 배경이 이미지가 맞을 때는 그대로 쓰고요. 이미지가 안 맞을 때는 다른 거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배경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 바꾸기로 가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경을 안 바꿨어요. 글씨만 바꿨어요. 그래서 글씨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보라색이 생기면 편집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 쓰고 또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 쓰고 또 여기 칸쿤이라는 요 글자 또 누르면은 또 편집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또 다른 또 말이 있죠. 그 말 또 쓰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글자를 눌러서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 글꼴 크기로 가서 이 선을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작아졌다, 커졌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바꾸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칸쿤이라는 글자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눌러요. 누르고 나서 색상으로 들어가요. 색상을 들어가서 이렇게 밀면은 여러 가지 색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이 나오죠. 그러면 또 X로 나와요. 그럼 아까 노란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바꾸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썸네일 말고, 그러니까 그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템플릿 말고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하나를 만들고 나서 여기 점점점 위에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그림 위쪽에 보면은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거기에 들어가면은 복사라는 글씨가 있어요. 노트가 두 개 겹쳐진 모양. 복사를 들어가요. 복사를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 또 금방 되기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빈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 만든 거 뒤에 이렇게 빈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빈칸에서는 뭐 하라 그랬죠? 일단 배경을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색상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깔아도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깔아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바꾸기로 들어가서 내 사진에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진에 들어가면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또 사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또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글자만 또 넣어주면 돼요. 글자 넣는 거는 밑에 X를 일단 나가요. 나가서 텍스트 T 들어가서 제목 누르고 원하는 글자를 쓰고 그리고 글꼴을 꼭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은 두꺼운 글씨로 바꾸라 그랬어요. 두꺼운 글씨를 꼭 바꿔주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효과. 효과에 들어가면은 배경을 깔 수가 있어요. 배경이 들어가면은 이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색이 깔려요. 근데 내가 노란색이 별로다 하거나 아니면 안 맞다 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노란색이 생기면서 내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글씨가 작잖아요. 작은 거는 글꼴 크기가 있어요. 지금 56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크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 배치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다 자리하지 말고 가운데나 왼쪽에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막상 올리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글자가 좀 가려질 수가 있어요. 플레이 버튼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 또는 왼쪽 이렇게 왼쪽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다운로드.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다운로드는 한 번에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장이 있을 때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정리 한번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지금 실습을 다른 따라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저것 눌러보시다 보면은 또 되실 거예요. 또 되실 거니까 이렇게 한번 오늘은 썸네일 만들기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